혹시 여러분 지금 40대면서 그 이후에 성관계를 안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가정을 포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관계를 혹시 안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성관계 꼭 필요할까요? 이런 고민들 결혼 생활하면서는 거의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성관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아내분이 많기도 하고요. 그냥 성욕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남편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제가 상담을 해본 결과로는 외도를 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많은 아내분들이 나 성관계에 관심 없어 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있을 때 이분들이 전부 외도를 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남편분들이 나는 성욕이 없어 라고 얘기할 때 이분들은 바람을 피냐? 이분들은 확률이 높아요. 남자하고 여자는 좀 다른 건 맞습니다. 성욕이 다르다라기보다 성을 대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여성하고 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 게 남성들의 꿈이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본 여자가 제일 예쁘고 제일 신비롭고 제일 호기심이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남편분들이 집에서 관계를 안 하고 있다라고 느낀다면은 이 사람은 외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사례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이 뭐냐면, 내 남편은 발기부전이에요. 근데 바람을 펴요. 신기해요. 이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나한테 발기가 안 되는 거예요. 발기부전이 아니라, 근데 발기부전의 가장 기초적인 치료가 파트너를 바꿔보는 거거든요. 남편분들이 아내한테 내가 발기가 부전될 때, 발기가 되지 않을 때 파트너를 바꿔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PD님은 발기부전의 기초적인 치료가 파트너를 바꿔본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치료가 될 수도는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역시 맞네요. 치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 남자의 생각인 거예요. 지금 저희 PD님 남자분이잖아요. 여자분들한테 아마 이런 얘기 했으면은 아마 여자 PD님은 전혀 이해 못했을 거예요. 남자라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 PD님 나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굉장히 동안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 말에 일리가 있는데, 내가 40이 된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 관계를 안 하고 있다라고 믿고 계신다면 그건 오해라는 거죠. 40은 굉장히 성적으로 왕성할 시기고요. 여성들의 성욕도 굉장히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나이가 들어서 안 돼. 밖에 나가면 약을 먹고서라도 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 성이라는 거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즐거운 분야거든요. 근데 이걸 포기하고 산다? 인생의 반쯤은 포기하고 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40대 이후에 그럼 성관계가 왜 없어지냐라는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관계가 없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너무 집안의 구조적인 역할로만 하고 있다. 너는 아빠로서 나는 엄마로서 이 역할만, 난 돈 벌어오는 걸로 또 너도 돈 벌어오는 걸로 우리는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믿을 때 서로 설레임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정서적인 분위기가 정서적인 부분에서 멀어질 때 성이 멀어지는데 성관계도 안 하게 돼요. 내가 평상시 되게 대면대면해요. 근데 성관계는 하고 싶다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민망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관계를 안 하게 되고, 이 사람하고는 민망하고 안 되는데 새로운 여자나 새로운 남자는 나한테 갖는 관심이 다른 거예요. 이럴 때 성관계가 없을 때 외도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외도로 흘러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피디님 생각하면은 이게 외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문제가 좀 심각해지잖아요. 그쵸? 가정이 깨지는 거죠. 지금은 미혼이시니까 모르지만 여자친구 있잖아요. 그죠? 여자친구가 만약에 결혼을 했어. 근데 내가 딴 여자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PD님은 한 40이 넘어서 살다 보니 아내하고 성관계가 전혀 하고 싶지 않은데 굉장히 하고 싶은 여성이 나타났어. 그럼 PD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조금 생각은 나겠지만 그래도 좀 지금으로서는 절제를 할 것 같죠. 젊을 때는 절제할 것 같은 저 마음이 40이 되고 50이 되면 이 사고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냐? 내 인생 지고 있는데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아내하고 5년, 6년, 3년 관계를 안 하고 있다가 나는 이렇게 즐겨보지도 못하고 죽겠네. 그런 중년의 위기, 그 위기가 닥치잖아요. 그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잡으면 안 되는 기회를 잡게 된다는 거죠. 남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성적으로 내가 너무 고파서 뭐 이 남자랑 자야 되겠어 라고 이게 아니라 내가 여성으로서 뭔가 뿜뿜 하는 느낌, 그 느낌이 없어지는 게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근데 어떤 외간 남자가 내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는 내 몸과 내 마음을,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야. 그리고 내 몸에 호기심을 가져야 해. 그러면 이 사람이 너무 새롭고 내 인생에 새로운 봄이 온 것 같은, 이 표현이 딱 맞을 거예요. 내 인생에 봄이 왔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훅 하고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럼 외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편과는 더 관계를 갖기가 싫어지고 아내하고는 더 발기가 안 되고, 그러면 성관계를 안 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우리 관계가 굉장히 무의미하다, 남녀로서 어떤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 갈라서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아이가 20살 다 됐고 중고등학생 넘어섰고 고등학생 됐고 좀만 있으면 성인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헤어져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이 넘어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가정은 붕괴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 이런 사실을 정말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상담 오신 분들이 나는 성관계가 중요한지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는 40대 아내분들, 그리고 남편분들이 아내하고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냐라고 제가 물어보면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냐면은 아내가 관계 중에 너무 남자같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르가즘을 느끼고 나서 우리 남편 최고야, 정말 수고했어, 막 이런 식으로 씩씩하게 말을 하니까 그 뒤로 그 관계가 안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피디님 같은 경우는 여자랑 만약에 관계를 가졌을 때 여자가 막 남자같이 막 등을 툭툭 두드리면서 잘했어 막 이렇게 해주면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뭐 강아지 된 느낌 아니겠어요? 네, 약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여자한테 내가 남성성으로 어떤 선다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쵸? 내가 남자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줄어드는 거죠. 이런 경우도 섹스 리스가 되기도 하고요. 이 관계 속에 트라우마 때문에 관계를 못 갖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흥미가 안 생기는 거예요, 상대한테, 이 배우자한테. 이 경우는 어떻게 됐냐? 이 남편분은 관계를 못 하는데 바람을 피는 대신 술로서 자기 삶을 달래기 시작해서 알코올홀릭이 왔거든요. 관계를 갖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 중독되고 도파민을 찾을 수 있는 곳에 빠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섹스리스를 해결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어떻게 화합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계를 하고 구조적으로 잡아 나갔을 때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섹스리스가 해결이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40대 이후에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는 이 가정을 지킬 생각이 없다라는 것과 같아요.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섹스리스에 계시다면 분명히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된다는 걸 인지하시는 기회로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그까짓 것 좀 안 하면 어때?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상대를 불행하게 할 수 있으며 나로 하여금 많은 것을 잃게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나의 욕구와 관련돼 있다고 믿으셨던 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생각을 변화시키셔야 됩니다. 성관계는 결혼 생활에서는 의무이기도 해요. 책임과 의무에 따르는 거기도 한데, 물론 정서적으로 전혀 결합이 없는데 성관계가 막 원만히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서와 몸은 하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 못하고 정서적으로는 소홀히 하면서 그러면은 육체적으로만 관계를 갖자 그러면 아내분들은 내가 무슨 X가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런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 아주 중요해요. 그럼 대화를 어떻게 이어가느냐에 대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대화는 공감이 주돼야 돼요. 근데 공감을 못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아내도 공감을 못하는 아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공감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실 텐데, 그 사람 하는 말을 내가 새겨듣고 있어 라는 의미만 전달해줘도 공감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그랬구나, 그랬어, 이 정도만으로도 굉장히 대화를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말을 좀 따라해 주세요. 나 오늘 백화점에 갔었는데 라고, 백화점에 갔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연결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감탄을 해야 되고 같이 눈물을 흘려야 되고 이 정도는 안 되더라도 되도록이면은 좀 그 사람 하는 말을 따라해주고 반영해주고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추임새를
그랬어? 라는 추임새들이 좀 들어가주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대화를 이어감으로 해서 여러분의 성생활도 굉장히 원만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자들은요, 내 마음을 알아주잖아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 남자와 관계를 갖고 싶어요. 남자들은요, 내 눈에 예쁘면 갖고 싶어요. 좀 다르죠?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 정서적인 깊이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알림 설정 해주셔서 수요일 밤 10시 반에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